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뭐 여러 법학자들이 얘기한 거지만 제도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막 평소에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따가 횡단보도를 그려줘야지. 저 정치 잘한다고 6개월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20년 되니까 6개월 또 뻐요. 근데 또 횡단보도를 그다음 안 만들고 저 옆에 만들어놔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제도, 특히 노동제도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느냐, 노동시간 위반이 제일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할 거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이게 미만율이라고 돼 있죠.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퍼센티지 내지 범위를 집단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면은 업종별로 제일 안 되는 데가 숙박 음식업,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여의도에 지금 유명한 만두집이 만두 한 그릇에 18,000원 됐고요. 거기가 2시, 3시 전후로는 일을 안 시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퇴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사실상 노동시간으로 카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카운팅 해줘야 됩니다. 저희한테 맡기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대기 시간도 엄밀하게 순수한 그 대기 시간이냐 아니면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저거 하느냐. 가보니까 뭐 불 꺼놓고 자고 있던데, 옛날에는 마늘도 까고 뭐 양파도 다듬던데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오후에 오프하는 것지만은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숙박 음식업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000원짜리 만둣국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상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좀 할 때 1,200원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18,000원,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친구가 밥 먹으러 나갔다가 친구 한 명 더 와서 3명 먹었다가 우사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커피는 자판기 먹어야 되는 상황이겠는데,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메꿔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2, 3조가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야, 너 그러면 최저임금 그 숙박업은 덜 주라는 거냐, 그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 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헌법화가. 최저임금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가 LG 상사의 임금 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좌우되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정하고, 최저임금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얼마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민주노총이 안 싸웁니까? 그렇게 작게 올렸는데. 그 선별적 선택적 저거죠.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 당연하죠. 적은 데가, 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죠. 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최근에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 제도나
그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10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죠.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에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그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 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 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그럼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안동에는 떡국,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0,000원이고 여기는 18,000원인데 서울. 그러면 최저임금을 서울이 그 초원보다 한 2배 많다 치면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추임새 좀 넣고 해줘야지. 예. 팍팍 들어오죠?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최저임금 제도를 경고하고, 아까 하나 더 말씀, 1단계, 2단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나 뭐 평균 임금이나 그다음 평균 임금의 최저임금이 갖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딱 꽂아놔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늘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전체 100이라면은 주관적 기준이 우리는 훨씬 크다. 어떤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에 26%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을과 을의 전쟁. 편의점주하고 그 알바생하고, 알바생이 더 대감이야. 편의점주, 제가 맨날 새벽에 들어가니까 보루 받고 있죠. 깔고 부부가 교대로 잠자요. 내가 문 두드리기가 그래요. 근데 물어봤어. 왜 이렇게 사십니까? 어디 가서 그냥 취직하죠. 최저임금 받으면 200만 원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되죠. 뭐 어디 받는 데도 없어요. 보통 퇴직하고 편의점 하나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최저임금 문제, 노동관계법의 문제는 그만큼 일반적 효과가 넓게 미치기 때문에 정밀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넓게 보면은 노동시장이 이렇게 이중구조가 격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도 하고, 하청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노랑봉투법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 간의, 그러니까 원청 간의 담합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는 분석이 이미 다 끝났는데 뭐라 그럴까, 처방이 시원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대로 정리해 보겠다고 제일 먼저 나선 사람 중에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하성 정책의장을 불러들여 가지고 많은 노동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장하성 교수가 쓴 한국의 자본주의라는 책이 1권, 2권 있죠. 그거 보면 적나라하게 우리 노동시장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에는 현대차, 우리 한국노총에는 모 은행, 그때 그냥 딱 그분들이 받는 연봉이 1억이었습니다. 시간당 페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연봉을 1억이었어요. 근데 시간당 페이로 따지면 아마 최상위급일 겁니다. 일주당 한 35시간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뭐 월 1,000이라고 해도 뭐 계산 어떻게 되노? 김재섭 1,200 나누기 120시간 얼마냐? 얼추 하면은 그래, 시급 10만 원에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변호사나 의사보다 훨씬 나은데, 거기서 장하성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게 하청이 내려올 때 우리 통계적으로 다 나오니까 원청 현대차가 1억을 받으면요, 복지 이런 거는 뺍니다. 차 3년마다 바꿔주는 거 아시죠? 다 빼고, 내가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그 한국 자본주의에 나오는 얘기니까 1억이고
1차 밴드는 그게 60%를 받아요. 얼마입니까? 1억에 60%가 얼마예요? 6천. 아, 죄송합니다. 시험을 자꾸 봐. 그 다음에 6천에 2차 밴드는 6천만 원에 60%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게 3차 밴드는 3,600에 60% 얼마입니까? 저 더 잘할걸? 3,600에 60이 얼마예요? 뭐 2,400이에요? 의장님, 지금 자꾸 시험 보지 말고 토론하세요. 내보내요. 예, 토론하시라고. 왜 자꾸 시험을 봐요? 2,160 아닌가? 예.